2025년 12월 23일 환율이 1,484원까지 치솟았고 정부가 급하게 개입해서 겨우겨우 1,449원으로 떨어뜨렸죠. 26일 현재는 1,430원까지 내려가서 횡보 중인데요. 한편의 의견으로는 정부의 구두 개입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열심히 내고 있는 국민연금을 투입해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내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2024년 11월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7년 만에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걸리면 환율 조작국이 될 수 있습니다. 환율 조작국이 되던 말던 환율이 오른다고 내가 달러를 쓰겠냐? 내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환율 조작국이 되는 순간 여러분이 매일 아침 먹는 김밥이 지금도 4,000원 하던 게 4,500원, 5,000원이 됩니다. 회사 앞에서 점심으로 먹던 칼국수는 벌써 10,000원 넘었죠? 15,000원, 20,000원 갑니다. 아이 유학 보내려고 계획 세우신 분들 계시죠? 1년에 1,000,000원이 더 필요해집니다. 1,000,000원이요? 이게 무슨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이 좀 험합니다. 환율 조작국이 뭔지, 환율이 폭등하면 왜 난리인지 정확하게 짚어보고 국가 신뢰도가 무너지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5가지 대비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각오 좀 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이거 모르면 뉴스 봐도 무슨 소린지 모르거든요. 환율 조작국이 뭡니까? 미국 재무부가 정해놓은 기준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이상. 두 번째, 경상수지 흑자 GDP의 3%. 세 번째, 1년 중에 8개월 이상 GDP의 2% 이상 규모, 달러 매수 이렇게인데요. 이 중에 3개 다 걸리면 환율 조작국입니다. 2개만 걸리면 환율 관찰 대상국이죠. 한국 상황으로 한번 봐볼까요? 2024년 11월 기준으로 이미 2개 걸렸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 500억 달러,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3.7%예요. 하나만 더 걸리면 끝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팔고 있지만 만약 상황이 바뀌어 수출 경쟁력을 위해 달러를 대량으로 사들인다면 3번째 기준까지 충족되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개입이 외신에까지 보도되면서 미국이 이를 과도한 개입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율 조작국 되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미국이 가만 안 둡니다. 첫째, 미국 기업들한테 한국에 투자하지 말라고 해요. 외국 자본 유입이 끊기는 거죠. 둘째, 미국 정부한테 물건 납품하는 거 제한됩니다. 우리 기업이 미국 정부 상대로 장사하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셋째, IMF한테 야, 한국 좀 감시해. 이렇게 요청합니다. 국제적으로 낙인 찍히는 거죠. 한국은 문제 있는 나라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최악의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진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고 국민연금으로도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부터 우리 정부는 더 이상 환율 방어를 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IMF의 감시 아래 묶이는 거죠. 그런데 환율은 계속 오르고 국민연금으로 막아보려 했지만 외환 보유액이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가 그랬습니다. 정부가 118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환율을 못 막았어요. 외환 보유액이 305억 달러에서 39억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바닥난 거죠. 그때 환율이 700원대에서 1,900원대로 폭등했습니다. 거의 3배 뛴 겁니다. 지금 1,450원인 환율이 만약 그때처럼 3배 뛴다면 3,000원대까지 갑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환율 상승은 도미노예요. 한 개가 넘어지면 다 넘어집니다. 1단계, 환율이 올랐으니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릅니다. 2단계, 그럼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원가가 올라가죠. 3단계, 회사가 어쩔 수 없이 소비자 가격을 올립니다. 4단계,
우리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건값만 오르니까 실질 소득이 떨어져요. 5단계. 그럼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6단계. 회사가 물건이 안 팔리니까 수익이 떨어지죠. 7단계. 결국 구조조정합니다. 직원 자릅니다. 이게 한두 달 안에 우르르르 동시다발적으로 터집니다. 숫자로 한번 볼까요? 2025년 11월 환율이 고공행진 하잖아요. 그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김밥 가격이 3,500원에서 3,700원 됐습니다. 5.7% 올랐어요. 칼국수는 9,385원에서 9,846원, 거의 5% 가까이 뛰었죠. 삼계탕은 17,269원에서 18,000원입니다. 4.23% 상승. 생활물가지수는 2개월 연속 2.5% 올랐습니다. 이게 환율이 1,400원대 초반일 때 벌어진 일입니다. 만약에 환율이 1,500원 넘으면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 가지의 재앙이 벌어질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생활비에 폭탄이 떨어집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라고 있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인데 여기서 분석한 걸 보니까 이렇습니다. 환율이 1%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0.13%포인트 오른답니다. 환율이 1,45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 약 3.4% 오른 거잖아요. 그럼 물가는 약 0.44%포인트 추가로 오르는 겁니다. 0.44%면 별로 안 큰데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죠.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400만 원 쓰신다고 칩시다. 식비가 120만 원입니다. 5% 오르면 6만 원 더 나갑니다. 교통비가 40만 원, 기름값 오르니까 8% 올라요. 3만 2천 원 더. 공과금이 30만 원입니다. 3% 오르면 9천 원 더 나가고요. 외식비가 50만 원, 4% 오르면 2만 원 추가예요. 생필품이 60만 원입니다. 4% 오르면 2만 4천 원 더 들어갑니다. 합계가 얼마입니까? 월 14만 5천 원입니다. 1년이면 174만 원입니다. 그것도 환율이 1,500원에서 딱 멈춘다는 가정입니다. 더 오르면 상상이 되십니까? 자, 다음 두 번째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환율 관리 같은 거 못합니다. 삼성이나 현대처럼 환해지를 할 돈도 없고 가격 인상을 소비자한테 전가할 힘도 없습니다. 결과가 뭐냐? 적자입니다. 2에서 3개월 버티다가 못 버티면 폐업하거나 구조조정 들어갑니다. 수입업체는 더 심각합니다. 환율이 20% 오르면 마진이 완전히 증발해요. 똑같은 물건 팔아도 이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직원 월급 못 줍니다. 회사 문 닫습니다. 나는 대기업 다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대기업도 하청업체가 무너지면 같이 흔들립니다. 세 번째, 국가 신뢰도가 무너집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1988년에 한국이 실제로 환율 조작국 됐습니다. 2년 뒤에 풀렸는데 그 2년 동안 우리 경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어요. 외국인 투자가 끊깁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다. 이런 낙인이 찍히는 거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돈이 빠져나갑니다. 코스피가 폭락하죠. 여러분이 개인연금에 넣어둔 돈, 퇴직연금으로 모아둔 자산, 전부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럼 정부가 이걸 막으려고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가 오르면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올라요. 월 200만 원 이자 내던 사람이 250만 원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개인이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환율은 국가 차원의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환율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제한적입니다. 외환 보유에 풀어서 개입한다? 한두 건은 먹혀요. 근데 계속하면 외환 보유액이 바닥납니다. 금리를 올린다? 물가는 잡히는데 내수 경제가 망합니다. 국민연금을 동원한다? 단기적으로는 효과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우리 노후 자금 까먹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답은 하나입니다. 개인이 대비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4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게 뭔 대비야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매 영상마다 강조드리는 만큼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라도 대비해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대비책이에요. 긴급 생활비 재점검하세요. 지금 당장 가계부 펴세요. 한 달에 뭐 쓰는지 카테고리별로 나눠보세요. 그리고 환율이 10% 더 오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식비는 5% 추가로 오를 겁니다. 기름값은 10% 더 오를 거고요. 수입 생필품은 8%더 오를 겁니다. 합계가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그만큼 비상금 확보하셔야 됩니다. 최소 6개월치는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변동금리 대출 전환 검토하세요.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십니까? 위험합니다. 환율 오르면 정부가 금리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 나실 때 은행 가서 상담받으세요.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게 유리한지요? 월 이자 50만 원 내다가 80만 원 내게 되면 1년에 360만 원 추가 부담입니다. 세 번째, 소득 다변화하세요. 회사 월급 하나만 믿으면 위험합니다. N잡 준비하세요. 온라인 강의, 프리랜서, 부업 뭐든 좋습니다. 회사가 구조조정 들어가도 버틸 수 있는 제2, 제3의 수입원 만드세요. 네 번째, 자산 배분 재조정하세요. 모든 자산을 원화로만 갖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달러 자산 일부 확보를 고려하세요. 근데 환율이 이미 높을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전문가랑 상담해서 포트폴리오 재조정하세요. 원화 70%, 달러 20%, 금 10% 이런 식으로 분산하는 게 안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환율 1,500원 시대는 먼 미래가 아닙니다. 벌써 1,484원까지 왔다가 정부가 긴급 개입으로 겨우 막았습니다. 근데 그 개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한정되어 있고 미국의 압박은 계속될 겁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순간 여러분 생활비는 월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오릅니다. 여러분 회사는 구조조정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산 가치는 떨어집니다.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무방비 상태로 폭풍을 맞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영상 끝내고 나서 30분만 투자하세요. 가계부 펴고 월 지출 계산하세요. 환율이 10%더 오르면 생활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비상금이 6개월치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으면 지금부터 모으세요. 경제 위기 앞에서 준비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의 차이는 천지 차이거든요.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